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요. 저번에 제가 그 보톡스 회사 면접 보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 지금 누가 제 얘기를 엿듣고 있어요.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제 얘기를 엿듣고 있어요. 얘는 이제 러시안 블루인데 오늘 건강검진하고 수액 맞고 있어서 지금 제가 뒤에서 같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찍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톡스 회사를 일단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파스테르 유업이라고 하는 강원도 행성에 있는 유업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만드는 회사인데 궁금한 점이 드실 거예요. 수의사가 우유회사를 왜 가냐. 근데 우유회사 같은 경우는 축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젖에서 이제 젖을 짜서 우유로 가공해서 만드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세균이나 그런 문제가 되면은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약간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우유 회사마다 수의사를 채용을 해야지 이제 그 우유를 만들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원유 검사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그 회사 중에서 그 우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이제 왜 보톡스 회사를 안 가고 우유 회사를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뭐 저는 약간 그래도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서울이나 메일유업이나 파스테르유업이나 이렇게 우유회사는 우리가 친숙히 먹고 있는 우유니까 회사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 어떤 회사인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사실 뭐 메디톡스 이런 거는 솔직히 보톡스를 맞는 사람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회사니까 뭐 아예 삼성이나 LG전자처럼 유명한 대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중견기업으로 가자 해서 갔고, 그때 이제 파스테르유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그 강원도 행성에 있고요. 거기서 우유를 만들어서 이제 막 전국으로 배송을 해서 각 그 도시마다 이제 대리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저는 이제 공채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면접 볼 때 수의사는 이제 한 명만 뽑기로 돼 있었고 총 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명 중에 제가 운 좋게 이제 돼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갖다가 강원도 그 행성의 성우 리조트라고 있어요. 그 성우 리조트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합숙 기간을 거쳐서 이제 회사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야쿠르트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가 옛날에 그 민족 사강구로 되게 유명한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명재 회장님이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유의 수익금으로 민사고를 만들어서 이제 잘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 넘어가고 나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한국 야쿠르트의 방식으로 이제 신입사원 공채를 낸 거예요. 저는 이제 파스테르 유업 소속이긴 하지만 한국 야쿠르트의 어떤 지배를 받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바로 부서로 배치를 받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OJT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유 만드는 분유 처리실도 있고, 우유 만드는 우유 처리실, 그 다음에 요구르트 만드는 요구르트 처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장하는 파트도 있고 뭐 가공하는 파트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공장 전체에 막 파트가 열 몇 개씩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파트씩 돌아가면서
그 생산 그 현장에 실제로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임원들 얘기로는 이제 너희가 앞으로 관리자가 되려면 공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한 번도 예전에는 OJT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때는 그걸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는 저 혼자였지만 제 그 같은 기수의 공치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얘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바로 이제 사무실에 배치돼서 편하게 관리자 일을 할 줄 알아가지고 무려 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막 이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어떻게 보면 그 생산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지내라고 하니까 막 이제 막 한두 달 되니까 막 이제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막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장도 뭐 거의 강원도 진짜 산골짜기 민사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행성휴게소 아시죠? 그 행성휴게소 바로 앞에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민사고가 있어요. 민사고가 진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민사고 학생들이 한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직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고등학교나 그런 나온 진짜 현장에 계시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직급은 낮은 그분들이 저한테 보고, 야 니는 뭐 수의사 내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등치도 작은데 뭐 여기 뭐 힘든데 네가 뭐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기 중에 1년 동안 버텨서 살아남은 인원은 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수의사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얘는 더 빨리 그만둘 거다, 얘는 정말 한 달만 있으면 그만둘 거야,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저한테 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의외로 이제 1년 동안 OJT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부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품질 보증팀이라고 QC인데, 거기가 이제 품질 보증팀도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원유 검사실로 배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 그 목장에서 그 원유 탱크롤이 큰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기서 이제 우유를 담아오면은 그 우유 그 목장마다 작은 유리병 샘플에, 예를 들어서 뭐 초원 목장, 횡성 목장, 뭐 엄산 목장 이런 식으로 목장 라벨링이 된 유리병에다가 그 원유 샘플을 담아서 저한테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 그 세균수나 체세포 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뭐 A 등급, 2A 등급, 그냥 A 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서울 우유 선전할 때 뭐 1등급 A 원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세균수가 3만 마리 이하면 다 1등급 A 원유인데, 파스테르 유업은 아시겠지만 다른 우유 회사랑 다르게 저온 살균 우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우유나 남양유업은 초고온 살균이기 때문에 135도씨에서 막 몇 초 동안 다 익혀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고,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63도에서 한 30 몇 분 동안 계속 저온으로 계속 가열을 해서 천천히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팍 끓이면 살균은 되는데 이게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 끓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저온 살균이 이제 어떤 우유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남겨서 보존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 우유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서울우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참 바른 방향이긴 한데, 사실 회사의 어떤 생산 캐파가 너무 적으니까 매출의 한계도 좀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균수를 검사할 때도 아무래도 좋은 살균이다 보니까 더 원유를 깨끗한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 자체 기준은 서울유나 이런 게 3만 마리가 기준인데 파스텔은 5천 마리 이하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균수 검사해보면 막 다 5천 이하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유를 좀 깨끗한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유 검사실에서 그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젖소가 유방염이 걸리면 이제 고름우유라고 해서 이제 막 그 염증이 우유에 들어가게 되면 체세포수라고 해서 우유의 그 체세포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세포 수가 너무 높아도
이제 우유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체세포수 기준은 지금 제가 그만둔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균수하고 체세포수를 종합해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균수나 체세포수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 처리실로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탱크로리의 원유가 뭐 몇 리터가 아니고 진짜 막 몇 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가 막 세균수가 막 10만이 나오고 체세포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정신줄을 놔가지고 원유를 그 우유로 만들면 안 되고 요구르트로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산할 수 없잖아요. 원유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우유 처리실에 전화를 해서, 1번 지금 탱크로리는 요구르트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냥 우유로 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안 좋은 원유가 좋은 원유랑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원유를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에 진짜 몇 천만 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게 되게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전화 한마디에 원유 몇 천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일의 반복이긴 하지만 항상 그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수의사긴 하지만 정말 동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목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목장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서울우유처럼 이제 목장을 관리를 해서 목장에 나가서 그 지도 방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파스테르는 말 그대로 원유 검사실은 검사만 해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거의 이제 그냥 진짜 하루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검사 들어오고 오전에 검사하고 또 오후에 또 들어오고 검사하고 계속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실험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기계 찍고 검사하고 전화하고 기계 찍고 검사하고 전화, 그거를 갖다가 목장이 막 한 100몇십 개 되거든요. 그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임감도 좋고 수의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사실 제 특성은, 저는 이제 제 성격이 뭘 기획하고 뭐 내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창의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약간 좀 뭔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OJT 1년하고 원유검사실을 3년 정도 해서 만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횡성에서 서울까지 주말 부부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주말 부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비도 많이 들고 또 그쪽에 회사 주변에 방도 구해야 되니까 지출이 이중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애도 생겼고 하니까 그냥 여기 서울에 와서 그냥 차라리 임상을 해라. 그리고 처음에 이제 1년차 때는 월급이 되게 적으니까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보태겠다 이래가지고 좀 4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임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한 31살 되고 그것도 한 10년 다 돼 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임상을 시작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페이닥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오픈을 해서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유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혹시나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현재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들한테 우유회사가 어떤 건지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잘 맞고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파스테르 유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